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매지온을 다뤄보겠습니다. 매지온은 첫 번째 임상 3상으로 FDA 승인에 실패했고 두 번째 임상 3상으로 FDA 승인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상 3상은 매지온의 입장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 회사는 돈과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지온이 모집해야 할 환자 수는 무려 436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폰탄 환자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환자 수 자체도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지온은 첫 번째 임상 3상에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상 3상은 정말로 회사에 명운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지온은 어떻게 그 많은 환자를 모을 것인가? 그래서 매지온은 환자 모집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지온은 체중에 상관없이 환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임상 3상에서 40kg의 환자를 모집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실제 환자들의 체중은 평균 67kg이었습니다. 따라서 체중 기준을 삭제하여 환자 모집을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매지온은 과거의 실패를 복귀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곧 환자 모집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매지온은 아직 환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9월부터 환자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9월 20일부터 환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임상시험 일정은 6월 26일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후 매지온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에 매지온의 주가는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16%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매지온의 주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너진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무너진 지지선은 인성정보의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성정보의 주가는 4,500원 전고점을 돌파하더니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추가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처럼 매지온과 인성정보는 무너진 지지선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정보는 어떤 이유로 주가가 무너져 내렸던 걸까요? 인성정보는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7월 3일에 인성정보는 공시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인성정보의 주가는 이미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공시의 내용을 보면 S넷은 시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21%에서 18%로 변동됐습니다. 지분을 줄인 것이죠. S넷은 언제 지분을 줄였던 걸까요? 공시에 따르면 S넷은 6월 27일에 12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놀랍게도 S넷이 120만 주를 매도한 날 인성정보의 주가는 지지선이 무너뜨리고 장대음봉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리하면 6월 27일에 S넷은 인성정보의 주식을 매도했고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그 후 7월 3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S넷은 왜 팔았을까요? 인성정보의 최근 실적을 보면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분기는 원래 적자를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3배 이상 적자가 커졌죠. 이처럼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니 지분이 높았던 S넷은 아마도 불안해서 일부 지분을 팔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S넷은 디지털 원격 의료, AI 진단 솔루션 등에 투자하기 위해 인성정보의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성정보도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인성정보는 최근에 갑자기 대규모 적자를 냈죠. 그러나 인성정보가 영위하는 사업들이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빅토리의 분석을 정리한 자료를 PDF 파일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설명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의 형태로 소장하고 공부하는데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영상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멤버십 가입자로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